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왔는데요. 특히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먼저 볼게요. 삼성전자가 3.4% 올랐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약간 0.484포인트 오르고 끝났는데요. 시가총액들을 보면 지금 4개 종목, 그래서 10개 종목 중에서 4개 종목 올랐게 지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죠. 오늘 전체 종목 지수가 80, 아침에 250, 좀 주죠. 256까지 고점까지 올라가다가 81포인트 오르고 끝났는데요. 오늘 코스닥은 오히려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로 인한 소부장 기업들이 강한 상승을 했다. 뭐 이미 그 이번 오늘은 대체적으로 전 뭐죠? 그 전기차 종목이 조정을 받고 국방산주, 그다음에 원전주,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때문에 소부장 기업들은 상당히 강하게 나갔다. 특히나 이제 보면 그 종목들이요. 같이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신고가를 내서 가는 것 종목들이 이제 테스가 역시 HBM 수혜주 장비주로 신고가를 냈고요. 그 다음에 PSK 홀딩스 역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심택도 강한 상승을 가서 역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매수해서 들고 가야 되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져오죠.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게 안 간다고, 그죠? 안 간다고 잘라버리죠. 에이, 안 가는 종목이야. 그러면서 기다리다 지쳐서 잘라버립니다. 이것이 커다란 수익을 넣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다. 원익 IPS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원익 IPS도 자, 이렇게 한동안 못 가고 박스권에서 있으면 개인들은 팔고 더 이상 안 가는 종목이라고 팔아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이걸 견뎌내야 이런 수익이 또 다시 올라오는데 봤죠? 마찬가지도 종목들이 이렇게 조정을 견뎌내고 박스권에서 못 갔을 때 견뎌냈을 때 뭔가가 큰 상승을 주면서 박스를 돌파 나가는데요. 아직 정배열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잘라버리죠. 큰 수익 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오늘 환율은 대체적으로 지금 또 올라가서요. 왜 1,500 지금 1,551.10까지 올라갔습니다. 노무라 증권에서 오늘 넣은 뉴스에 의하면 하반기에 1,600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건 예측이니까 어쨌든 1,551원까지 최고 역대 기록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참 불안한 심리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다시 지난번에 여기까지는 못 올라갔는데요. 또다시 올라갔고요. 오늘도 외인들의 매도를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매매는 막판에 지금 외인들이 매도를 더 했는데요. 2조 5천억에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다가 참 보시면 외인들의 매도가 그죠?
횡보하다가 막판에 이제 또 매도를 더해서 코스닥도 그렇고 지수를 끌어내린 결과가 됐지만 금융 투자하고 오늘은 투신이 상당한 강한 매수를 이어지면서 그 지수를 방어했다. 그 다음에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연기금은 뭐 예상됐던 거대로 국민연금은 지금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7월부터 국내 주식 비중 한도를 부활하는 한 57조가 남았다고 그러는데요. 오늘도 연기금은 일별 현황을 보면 아침에 매수했다가 보시면 연기금이 매수했다가 결국은 전부 매도해서 결국 마이너스 얼마로 갔나요? 마이너스 392억으로 끝났죠. 이 정도로 지금 국민연금은 그 기금 운영 그 한도를 리밸런싱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계속해서 2월, 3월, 이제 4월, 7월 달이 본격적이 되는데 본격적으로 아마 조정을 더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비중 조절을 계속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랐은 개인들은 미수거래로 인해서 참 안타깝죠. 미수거래는 눈물의 강제 청산. 지금 하루 평균 34%, 527억, 527억씩 그죠? 하루 평균 34% 늘어서 보통 이렇게 계속해서 반대 매매로 미수금 청산이 되는 최대치가 3월 5일 날 역대 최대치인 이제 그 위탁 매매 미수금 청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안타깝죠.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 젊은 세대들이 종잣돈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미수를 쳐서 종잣돈을 키우려고 하다가 더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이런 그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신용거래 융자로 해가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매도를 통해서 미수까지 하고서 돈을 잃어버리는 일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개인들한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시장이 상승해도 돈을 못 버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오늘 이제 그 가장 이제 시간 외에서 나온 뉴스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에코프로비엠이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는 아직 안 된다. 지금 12% 17%까지 급락했다고 그러죠. 시간 외에서 지금 왜 그러냐면 1조 2천억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 마감 이후에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이 나오면서 1조 1990억 주주 배정 1조 1999억 주주 배정으로 다 결정했죠. 따라서 보통주 주당은 뭐 액면가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발행 주식 총수가 이제 보통주 신주 발행이 이제 그 주식 수가 990만 990주. 아직 그 정확하게 이제 그 얼마로 할지는 예상이 나올 테니까 정확하게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유상증자로 인해서 결국 주가가 급락했다. 어제
미국의 전기차 수요 증가와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의 기대감 때문에 강하게 올라갔었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다 또 하락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만큼 자금이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주주 배정으로 대규모 유상 증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폭락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이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은 반도체가 과연 끝나느냐. 이게 자꾸만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는 지금 업황이 계속해서 좋습니다. 그것은 뭐 이미 계속해서 시장 지표가 펀더멘털이 그 예측하는 펀더멘털이 2028년까지 반도체 경기는 펀더멘털이 2028년까지 좋을 것이다. 이거 노무라 증권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미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장비주들이 2028년에 슈퍼 사이클이 온다.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예측한 거고요. 또 지금 반도체 경기는 계속해서 리포트들이 나오는 것이 내년 후년까지 어쩌면 10년의 반도체 사이클이 온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유료원들한테 끊임없이 2026년까지 소부장을 들고 가자 그러고 2060년 연 말에 가서 보고 시장 상황이 계속 좋다 그러면 당연히 더 들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우려가 여기서 이제 그 반도체 디램 익스체인지가 범용 반도체부터 해서 디램 익스체인지 가격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칩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 아니냐. 칩플레이션. 따라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니까 너무 올라서 수요가 그죠 감소가 되지 않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요가 오히려 역으로 감소 가능성이 있어서 칩플레이션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뭐 더 지켜봐야 되고요. 현재까지는 수요가 공급의 3배나 높다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마이크론도 단연 계약으로 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단연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이 그 업황은 이제 슈퍼 사이클을 넘어서 메가 사이클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지금 그 반도체 그 펀더멘탈은 기업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영업이익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크죠. 그죠? 이것은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또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갈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우리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느냐가 중요한데요. 개인들은 조금만 조정받으면요. 반도체 경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고 차익 실현 나가서 큰 수익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제가 소부장 기업들을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아직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미리 섣불리 매도해서는 큰 수익을 노릴 수 없다. 이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환율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아직 그대로 끝난 거 아니고 진짜 반도체가 갈 때 잘 들고 테마주에 쫓아가지 말고 진짜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을 매수해서 가면 이 엄청나게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만 봐도 심택 뭐 이런 거 그죠? 당연히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팔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앞으로의 펀더멘털이 좋아서 실적이 더 개선될 거라고 예측이 된다면 흔들리지 말고 강한 보유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꼭 하시고요. 또 하나 속보가 나온 것은 유럽연합이 한국산 철강 규제를 46%에서 19.7% 완화해줬다. FTA 체결 과정에 이것이 좋은 소식이 나와서 그나마 조금 더 숨이 트이지 않을까. 그러면 철강 기업들이 뭐 지금은 뭐
아직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포스코홀딩스가 주도주로 나가지는 못하고 있죠. 다 떨어져가지고. 자, 어쨌든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해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은 철강주가 주도하지 않지만 속보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진 거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도 반도체 장세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좋은 기업을 보유했다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워런 버핏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4가지 조건. 하나가 뭐죠? 매출액 증가. 두 번째가 뭐죠? 영업이익 증가. 세 번째가 뭐죠? 바로 성장. 자기 자본이익 ROE가 얼마나 성장하고 가느냐. 네 번째가 뭐죠? 영업상 현금 흐름이 연속해서 흑자를 가느냐. 이런 기업은 두려워하지 말아도 된다. 그런데 이런 거를 보려고 안 하지요, 투자자들은. 오늘도 월봉이 어쩌고 저쩌고 자꾸만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좋은 주식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4가지만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종목을 매수했다면 그 기업은 여러분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돈을 벌고 부자가 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거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나마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내일은 제가 쉬고 목요일 날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